네, 또 지난 시간에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다시 또 비대면 수업하려고 하니 지난 시간 너무 반가웠고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 팔짱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의 물리적 환경 구성 원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통합학급의 자율선택 구성 시 고려사항, 각 영역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유아를 위해서 환경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일반 유아 발달 수준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고 이제 특수유아의 의도적인 동기 유발을 일으키고 이러한 동기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환경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유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때 목표로 둘 것은 특수유아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교육활동을 지지해야 된다. 특수유아를 위한 공간의 재구성은 특수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들이 함께 교육적 활동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활동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유아와 달리 이제 특수유아 같은 경우는 교구를 별도로 하나씩 마련해서 이제 함께 교구를 매개로 격려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수유아들은 관심 있어 하는 특정의 교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그 교구만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구를 공유하는 데서 예기치 못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유아교사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 유아들의 흥미만 고려해서 교구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특수유아를 위해서 따로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된다. 일반 유아들에게 흥미 있는 교구라 할지라도 특수 유아들에게는 흥미를 일으킬 수 없는 교구들도 다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가 안전하게 탐색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고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 아늑하고 조용하고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비밀 장소를 마련해주면 유아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흥미로운 놀이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각 장애 유아별로 이제 어떻게 환경 구성해야 되는지
네, 첫 번째는 등원입니다. 등원은 유아교육 기간에 유아가 도착함을 의미하지요. 유아가 가정이 아닌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생활을 시작해야 하며 부모와 떨어져 교사, 또래들과 일정 시간을 함께 생활해야 하는 변화이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유아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를 반갑게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유아의 정서 상태 및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전날 유아의 컨디션이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등원 시에 교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등원 시 특수유아가 교사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등원 시 반갑게 손바닥을 마주친다거나 눈높이를 맞춰 반갑게 인사한다거나 스킨십을 함께하며 특수유아가 환영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원 시 교사가 서둘러서 부모로부터 특수유아를 강제로 떼어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유아에 비해서 분리불안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특수유아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기 초 또는 학기 초의 일정 기간 동안 유아와 부모가 함께 교실에 방문하여 유아가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등원 후 이루어지는 신발장에 신발 정리하기, 옷 정리하기, 출석카드 작성하기, 사물함 활동하기 등과 같은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교사가 밀착 지도를 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이러한 활동들을 동시에 지도하기보다는 특수유아가 거부감을 갖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특수유아가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기본생활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교사는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야 합니다. 책 173페이지 보면 유치원 일과 적응표 만 5세, 7세의 적응표가 나와 있지요. 스스로 수행했으면 동그라미, 도움이 필요하면 세모. 현재 수행이 어려우면 X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보호자와 작별 인사를 한다. 옆에 보면 교사와 부모의 시범을 보며 따라한다. 스스로 신발을 벗는다. 신발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다. 신발을 정해진 자리에 정리한다. 교실을 찾아 이동한다. 옷을 스스로 벗어 옷걸이에 정리한다. 가방에서 출석카드를 빼고 사물함에 가방 정리를 한다. 출석카드에 도장을 찍고 가방에 넣는다. 친구와 인사를 나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특수유아가 등원 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선택 활동입니다. 자유선택 활동은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 활동을 계획하여 놀이에 참여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자유선택 활동은 일반 유아들에게는 흥미로운 교육 활동이지만 특수유아들은 적극적인 교사의 지원 없이는 자유선택 활동에 자발적인 흥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자유선택 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만큼이나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자유선택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특수유아와 함께 각 영역에 배치된 놀이도구를 천천히 탐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탐색 과정을 충분히 수행한 후 특수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안하며 어떤 놀이를 할지 결정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유아는 자유선택 활동을 위해 준비된 교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교구에 대한 흥미 자체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유선택 활동의 목적은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에게 특정한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특수유아가 자유선택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보도록 제안하고 특수유아가 선호하는 놀이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선택 활동 시 교구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완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놀이 활동을 한꺼번에 완성하기보다는 며칠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단계별로 활동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수유아가 적절한 교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사는 교구를 직접 활용하여 유아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교구를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은 특수유아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유아교사는 특수유아가 조금씩 참여하면서 스스로 각 과정을 완성해보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놀이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책 175페이지 보면 자유선택 활동 평가 영역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수행하는 건 동그라미, 도움이 필요한 건 세모, 현재 수행이 어려운 건 X입니다. 한번 일과평가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신이 희망하는 놀이 영역을 선택한다. 선택한 놀이를 선택활동 계획표에 표시한다. 선택한 놀이 영역에 이름표를 찾아 부착한다. 선택한 놀이 영역에 가서 원하는 놀잇감을 선택한다. 놀잇감의 사용 방법을 알고 용도에 맞게 가지고 놀 수 있다. 같은 놀이 영역에 있는 두세 명의 또래 유아와 함께 놀이한다. 또래 놀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시도한다. 하나의 놀잇감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놀잇감을 활용한다.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정리 시간이 되면 놀이 활동을 멈추고 놀잇감을 정리한다 입니다. 다음은 대소집단 활동입니다. 대집단 활동이란 한 학급의 전체 유아가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대체로 출결, 날씨, 어제 가정에서의 생활, 하루의 계획 등에 대해서 교사의 주도하에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 활동입니다. 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이야기 나누기, 동화, 새노래 배우기, 생일 축하 등이 있습니다. 한편 소집단 활동에서는 한 학급의 유아들을 3개에서 4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마다 담임교사, 보조교사들이 함께 활동들을 할 수 있고 한 명의 교사가 다른 집단의 유아들을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대에 활동을 보조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집단 활동은 소수의 유아들이 함께 실험, 관찰을 해야 하는 활동, 동시짓기, 음률활동 등과 같이 협동해야 하는 활동을 위해서 진행되는 수업 형태입니다. 대집단 활동은 유아교사와 다수의 유아가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집중과 지정된 자리에 착석이 요구됩니다. 대집단 활동에서 특수유아는 착석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에게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함께 모이는 시간임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석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특수유아가 대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유아를 위한 간단한 질문을 준비하여 답하게 하는 등 특수유아의 주의를 이끌도록 계획합니다. 대집단 활동에 특수유아가 참여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갑니다. 대집단 활동 시 특수유아의 자리는 교사와 가까운 곳에 정하여 교사가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위한 토닥여주기 같은 신체적 촉진 혹은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간단한 질문을 하는 언어적 촉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 176페이지 보면 체크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대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어떤 평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이름에 반응합니다. 자기 자리, 의자 또는 바닥 자리를 찾아옵니다. 수업에 진행되는 시간 동안 정해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교사를 보고 진행되는 수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노래나 율동을 모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낸다거나 움직인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또래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식 및 급식입니다. 간식 및 급식 시간은 성장기의 유아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및 식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특수유아에게 간식 및 식사 시 필요한 규칙이 있음을 충분히 알려주고 실제 활동을 통해 자세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간식 및 급식 시간은 또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수유아가 식사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는 특수유아가 간식 및 급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교사가 함께 식사하고 간식 및 급식에 필요한 규칙들을 점진적으로 체험을 통해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수유아가 간식 및 급식 시간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진 이후에는 간식 및 점심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간식, 급식 시간에 대한 특수유아의 참여도를 높이고 일반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식 및 급식 시간은 뜨거운 음식이 함께 배식되므로 안전의 측면에서 간식 및 급식에 요구되는 규칙들을 명확하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수유아는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때 손에 힘이 부족하여 식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식판을 가진 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훈련을 충분히 시행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을 넣은 국그릇을 얹은 식판을 들고 짧은 거리로부터 이동해보는 활동, 식판을 양손으로 꼭 잡고 이동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특수유아가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특수유아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저를 사용하는 것도 지도해야 합니다. 특수유아들은 특정 음식의 촉감 또는 강한 향에 대한 거부감으로 음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특수유아의 식습관, 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호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먹도록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조금씩 맛보기부터 실시하여 거부감을 줄여나가면서 먹어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책 178페이지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배식 시 자신의 식판을 챙겨올 수 있다. 숟가락과 포크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다. 식사 시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적절한 속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을 적당량 먹을 수 있다. 거부하는 음식 및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 교사에게 적절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다. 식사 후 식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례활동입니다. 시례활동은 유아들의 대근육 발달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고 유아들이 시례활동에서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례 환경의 위험성으로 인해 유아교사는 유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례활동을 가기 위해서 겉옷 입기, 벗기, 신발 벗기 이러한 기본 생활 습관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 시례활동으로 나가기 전 줄을 서서 이동하며 줄에서 이탈하지 않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넓은 공간에서 특수유아가 갑작스럽게 이탈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특수유아에게 허용되는 시례놀이 공간을 조금 한정지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교사의 시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실외 공간에서의 활동 영역 및 놀이기구 활용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면 또래와의 놀이도 지원하도록 합니다. 놀이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지도도 철저하게 하고, 반면 특수유아들 중에는 실외놀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유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외놀이 환경 옆 벤치 등에서 또래들이 놀이하는 활동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모래놀이 등 교사와 함께 1대1로 조금씩 놀이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및 실외활동. 교사의 요구에 따라 줄 서서 장소로 간다. 교사의 요구에 따라 순서대로 줄을 선다. 줄을 서서 이탈하지 않고 이동한다.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계단에서 장난치거나 친구를 밀지 않고 이동한다. 실외활동 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인지한다. 순서대로 줄을 서서 놀이기구를 활용한다. 지지대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린다. 놀이기구에서 위험하지 않게 규칙을 지키며 놀 수 있다. 또래를 모방하여 놀이를 하는 시도가 있다. 놀이기구에서 적절한 균형감이나 대굴적인 운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입니다. 편안하게 살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업 시간이나 혹은 시험 기간이 아니면 시험 범위가 아니면 공부할 것 같지 않아서 오랜 시간 투자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